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저는 피부과 가는 거. 피부과는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지금 팔 멍들었거든요. 2주 전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경락. 일주일 전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사우나. 뒤집어져요. 그리고 레이저는 최소 3주 전. 그 간단한 케어 정도는 가능한데 사실 그 피부과에서 어떤 시술을 하는 건 안 돼요. 제일 간단한 전날은 진정 보습 정도만. 콜라겐, 진정 보습까지는 괜찮고 비타민 케어도 한 일주일 전 정도. 왜냐면은 그 평생에 있어서 가장 제일 예민한 시기여가지고 비타민 들어가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우나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갑자기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서 호르몬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요즘에는 근데 예전에는 막 되게 트렌드가 되게 정확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한 군데에서 막 빵빵 터지는 그런 화보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대중 없어요. 그냥 정말 본인들 얼굴을 너무 잘 알아서 본인들한테 맞는 것들을 되게 잘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본인 얼굴과 다르면 똑같이 연출될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진짜 다양해요. 지금 가수부터 배우부터 뭐 일반인 사진까지도 되게 많고. 요즘은 좀 윤광 느낌의 내추럴함 그리고 약간 핑크 느낌의 블러셔랑 좀 자연스럽고 맑은 느낌의 블러셔 막 약간 레드기 도는 블러셔나 이런 게 좀 많이 유행이 하고 있어요. 저는 다이어트는 안 해도 된다는 주의여서 저는 직접 안 했고요. 피부가 좋아야 돼. 땡땡이 얼굴 일단 그게 맞아. 얼굴 화장 안 먹잖아요. 그러면 진짜 촬영한 내내 너무 신경 쓰이기도 하고 저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웃는 모습이 예뻐야 돼서 볼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빠지면 급격히 빼면 이렇게 빼니까 얼굴이 너무 나이 들어 보이고 안 예뻐. 그래서 저같이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살이 좀 있는 게 나아요. 너무 없는 거. 너무 없는 거보다. 전날 뭐 예를 들면 수분 케어나 진정 케어 정도는 좋은데 피부과 시술 이런 거는 사실 하고 오시면 좀 좋지 않고요. 왜냐면 붓기도 있을 수 있고 멍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 있죠. 필링 같은 거 절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일주일 전이나 2주 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사우나 전날 하고 오시는 거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공이 다 열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우나는 전날 안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피부 레이저. 피부 레이저는 최대한 촬영이나 분식 전에 한참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두고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 좀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눈썹 익스텐션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리허설 하실 때는 속눈썹 익스텐션을 안 하고 오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그래야 저희들이 룸메를 교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고요. 본식 때는 그날 예쁘고 싶다 더 그걸 원하시는 분들 익스텐션 안 하시면 더 저희가 예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 속눈썹 연장을 하고 오시면 눈 모양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서 연장을 안 하고 오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 왜냐면 속눈썹을 붙이면서 눈 모양도 만들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 오시면 아무래도 눈이 더 크고 예뻐 보일 수 있는 게 좀 더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약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연장은 꼭 안 하시고 오시는 게 좋고 눈썹 정리는 사실 안 하고 오시는 게 제일 좋죠. 저희가 봐서 이제 대칭 맞춰가면서 하고 이제 정리해드리면서 모양 만들어드리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사진이나 뭐 어떤 시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오실 때 나의 이목구 위와 비슷한 모델의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보통 무쌍이신 분들이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 사진을 가지고 오시면 사실 그 느낌을 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느낌을 저희들은 비슷하게 내드린다고 하지만 신부님들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쌍이면 무쌍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뭐 얼굴이 기신 분들은 기신 분들의 사진이라던가
뭐 피부가 까무잡잡하신 분들이면 까무잡잡한 신부님의 사진이라던가 이런 나와 비슷한 유형의 모델의 사진을 가져오시면 가장 베스트. 보통 신랑님은 그냥 노 메이크업으로 오시면 저희가 메이크업을 해드리고요. 왜냐면 촬영을 할 때는 노 메이크업으로 촬영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조명이 있기 때문에 반사가 되고 신부님은 메이크업이 되어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사진이 찍히는 건 너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신랑님들도 기본적인 메이크업을 해야 하고요. 사실 신부님들은 원하시는 뭐 드레스나 이런 모든 거의 상황에 따라서 컨셉이 있지만 신랑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사실 없잖아요. 그냥 노멀하게 정말 깔끔해지는 그냥 뭐 이목구비만 다듬는 정도의 메이크업을 하는데 스킨하고 로션만 바르시고 오시면 돼요. 어차피 저희는 팩도 여기서 진행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초 스킨케어를 다시 하기 때문에 뭐 아이크림이라든지 세럼이라든지 무슨 앰플이라든지 이런 걸 바르고 오시면 100% 메이크업이 밀리기 때문에 절대 안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파마는 안 해도 되는데 네. 염색하시는 분이면 늦어도 2, 3일 전에 하는 게 좋죠. 2, 3일 전 최대는 당일날보다는 2, 3일 전에 하는 게 그 염색을 하신 머리랑 안 하신 머리는 굉장히 달라요. 그런 아니요. 나중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헤어스타일링을 했을 때 그 결이라든지 그 컬러감이라든지 머리의 차분함 정도가 달라서 그 염색 안 하고 풀에 자랐잖아요. 머리 그 볼륨 정도라든지 나중에 스타일링이 많이 달라요. 남자분들도 이렇게 그 다운 다운 펌 펌, 염색 이런 것들도 2, 3일 전에 하시는 게 그렇죠, 제일 그렇죠. 좋고 정 안 되면 당일이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신부님 올 때 같이 와서 남자분들은 같이 이렇게 다운 펌 염색을 하시는 게 좋고 커트라든지. 안녕하세요. 저는 웨딩오빠 톰이라고 합니다. 순수 수경 대표님께서 저를 웨딩 플래너로 이렇게 지목해 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먼저 좀 제대로 알고 오셨으면 좋은 거는 웨딩 촬영 때는 필수적으로 좀 제대로 연습을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내 포즈 연습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막상 촬영 당일날 뭐 작가님이 이렇게 시킨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어느 각도가 내가 예쁜 각도인지, 그리고 또 날씬해 보이는 다리 선을 뭐 살린다던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은 또 생화 부케라든지 그런 것들도 또 많이 준비해 오시니까 그런 것들도 좀 준비해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눈썹 문신 안 하셔도 되고 셔츠류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과는 좀 다르게 디렉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웨딩 사진이 요즘은 인물 위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플라워 디렉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컨셉트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웨딩 사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께 꼭 맞는 이제 컨셉이 어떤지 스타일이 어떻는지 그 드레스 그리고 턱시도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제대로 이렇게 파악해 줄 수 있는 나한테 꼭 맞는 웨딩 플래너를 제대로 찾으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 말고 이제 결혼 준비하시는 예신분들께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거는 스드메거든요. 스드메가 이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커 줄임말이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산도 사실 천차만별이고 업체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해야 될지를 신부님들이 잘 모르시다 보니 먼저 많이 물어보시지만 좀 저는 이제 많이 검색하시기보다는 전문가를 빨리 찾으셔서 제대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청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